기업들의 연간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면서 플러스 고배당 ETF에 포함된 탑 10 기업들의 실적을 정리해봤습니다. 이번 24년도 12월에 리밸런싱된 결과에서는 기아가 랭크 1위를 차지했는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각각 전년도 대비해서 9%와 12%가 성장하였으며 배당금 또한 인상된 발표를 하였습니다. 2위로는 우리 금융지주가 이제 차지하고 있었는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각각 22%와 21% 수준이 성장하면서 배당금 또한 20% 상장한 발표를 하였습니다. 23년도 배당금은 주당 1,000원이었는데 1,200원을 지급하게 되면서 주가도 좀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있으며 기업은행의 경우에는 약간 아쉽게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5% 성장과 순이익은 동결 수준이 발표가 되었으며 하나금융지주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 성장, 순이익은 8% 성장을 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5위로는 이제 삼성증권이 포지션을 한 모습이었는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모두 60% 이상 성장을 하면서 배당금 또한 비례하는 굉장히 높은 배당 인상률이 발표되었습니다. 6위는 NH투자증권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24% 수준의 실적 성장률이 발표가 되면서 배당금 또한 크게 인상된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이며 SK텔레콤의 경우에는 영업이익은 4% 성장하였는데 순이익은 25% 성장하였지만 배당금은 동결되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삼성카드는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각각 9% 성장하였고 DB손해보험은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각각 9%와 6% 성장, 그리고 K카가 이제 랭크 12위에 포지션을 했었는데 영업이익이 15% 그리고 순이익이 55%나 성장을 하면서 굉장히 높은 배당금 인상 발표를 한 상태였습니다. 플러스 고배당주가 이제 리밸런싱 시기마다 선택하는 배당주들의 특징으로는 이렇게 실적 상승을 기반으로 하여 과거가 아닌 미래의 배당금이 높을 기업들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6월달과 12월달로 해서 1년에 2회씩 리밸런싱을 진행하고 있으며 배당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기업들을 선택하는 구조가 돌아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24년도 12월을 기점으로 해서 리밸런싱을 진행할 때는 플러스 고배당 ETF에서는 24년도 1분기에서 3분기까지의 실적 합계를 확인한 상태로 이제 리밸런싱을 진행할 수 있었지만 그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탑 10 10개 기업의 모든 연간 실적이 전년도 대비 상승한 부분은 상당히 정리를 하면서도 놀라운 부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제 간혹 개별 배당주 투자를 할 때 가장 최근 분기인 실적과 그 다음에 이제 전년도 동기간 대비해서의 실적 합계가 상승 중인 기업을 선호하는 편인데 플러스 고배당주 또한 1위부터 10위까지를 모두 살펴본 결과 좀 유사한 판단들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해뿐만이 아니라 최근 3년간 그리고 5년간의 실적도 안정적이고 성장 중인 기업을 저는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 플러스 고배당 ETF의 경우에는 리밸런싱 시기가 연 2회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2월 시점으로 해서 기업들의 연간 실적 발표와 4분기 실적 발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해서 추가적인 대응, 리밸런싱이 진행되지는 못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횟수 제한이 없다 보니까 주로 연 4회 기업들의 분기 실적 발표 시즌 때마다 가장 먼저 이제 실적과 배당금 변화를 살펴보고 리밸런싱을 실행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산업군 내에서도 이제 투자하고 있던 대상이 제가 통신사와 금융주를 좋아하다 보니까 우리금융주주와 기업은행을 투자하고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실적 상승률이 저조했던 기업은행을 매도하고 우리금융주주에 이제 추가 투자를 진행한 부분이 있었으며 그리고 증권사들의 경우에도 NH투자증권 우선주를 이제 투자하고 있던 부분을 절반 수준을 매도하고 삼성증권에 이제 재투자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동일한 금융주를 예로 들어보면 기업은행과 우리금융지주가 모두 이제 굉장히 유사한 흐름으로 해서 주가는 15,000원 정도인 흐름을 보여왔었고 그리고 주당 배당금은 약 1,000원 정도로 두 금융주가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좀 희비가 엇갈리면서 24년도 연간 실적은 우리금융지주가 20% 이상 성장을 하면서 배당금을 1,200원으로 발표한 데에 비해서 기업은행은 실적이 저조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배당률이 1% 정도 차이가 나게 됐고 그런데 주가가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우리금융지주가 더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곤 있지만 실적 발표 당일에는 똑같이 이제 15,000원대에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기업은행을 매도하고 우리금융지주의 포지션을 늘리는 형태를 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증권사 또한 양쪽의 실적이 모두 좋았지만 삼성증권의 연간 실적 성장률이 훨씬 더 높았고 그리고 4분기 실적 성장률도 높았기 때문에 그리고 확정된 7.6% 배당금을 이제 확인한 순간 투자를 해서
있어서 역시나 이것도 이제 즉시 당일에 주가에 이런 부분이 많이 반영되지는 않아서 이제 NH투자증권을 절반 이상 매도하고 삼성증권의 포지션을 취한 다음에는 우리금융지주와 삼성증권의 주가가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NH투자증권의 경우에도 실적이 24% 수준으로 올라가 있어서 이제 배당금을 25% 증액하면 7.8%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아직 미정인 상태도 그렇고 삼성증권의 경우에는 배당 성향을 꾸준하게 35% 정도로 유지하고 있는 데에 비해서 NH투자증권의 경우에는 50% 이상의 배당 성향을 보이고 있던 부분 때문에 확정된 7.6% 배당률과 그리고 더 높은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삼성증권이 더 유리할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여 내린 결정입니다. 그리고 10위에 포지션한 K카에도 이제 소액 투자를 진행을 했는데 배당률이 8.4%의 분기 배당주가 되면서 K카의 경우에는 좀 생소한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중고차 플랫폼 1위의 기업이며 그리고 실적도 지난 3년간 그리고 5년간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서 성장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소액 투자를 결정하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즉 이렇게 살펴보고 나면 전반적으로 이제 금리가 내려가는 환경상에서 고실적을 바탕으로 배당률 7% 이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들을 이제 분산 투자를 선택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역시도 다음 분기나 한 개 분기나 두 개 분기 실적이 저조하면 저는 그 실적 발표 시즌 때마다 주로 리밸런싱을 하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연금저축과 ISA 계좌에서 운영되고 있는 성과를 주기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1월 달에는 약 200만원 정도 수익을 얻으면서 목표 연간 수익률인 10%를 달성한 상태였으며 2월달 첫째에는 약 한 180만원 정도가 더 성장을 하면서 380만원 수익 구간에 들어갔었고, 그리고 둘째 주에는 또 이제 한국 배당주들이 특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아직 한 달이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1월달 대비해서 크게 증가한 수익을 얻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전반적으로 1월달에는 SK텔레콤도 이제 마이너스 수익률로 잠시 55,000원 이하로 주가가 내려갔던 적이 있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NH투자증권이나 SK텔레콤도 이제 약 40만원 정도, 그리고 기업은행의 경우에도 매도를 했지만 수익 구간에서 매도를 하면서 약 63만원 정도 수익이 나왔고, 그리고 이전에 매도한 뭐 하나금융지주나 포지션을 아직 잡고 있는 우리금융지주 역시,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한국 배당주 영역에서는 전체가 다 수익이 양호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초반부에는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게 24년도에도 이제 이런 모습이 1월부터 10월까지 이어졌었는데 11월 달에 계엄이 터지면서 수익을 엄청나게 차감시키는 이벤트가 일어났었기 때문에 주식은 늘 언제나 갑자기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큰 변동성을 늘 생각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늘 방어에 이제 집중하는 전략을 펼치는 편인데 항상 정기 투자 시에도 이제 한국 배당주가 잘 나간다고 해서 한국 배당주만 집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자산군과 금과 미국 장기 채권 같은 상관관계가 낮은 대상들도 정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편입니다. 목적 자체가 높은 수익률보다 돈을 잃지 않을 확률을 1%라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편이며, 아무리 이게 이제 허상처럼 배당금이 들어오고 주가들이 성장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방어를 해내지 못하면 신기루처럼 모두 허상처럼 날아가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잘 알기 때문입니다. 상승기의 수익보다 하락할 때가 굉장히 중요하며 수익률보다는 돈을 잃지 않는 데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 외에도 25년도 1, 2월 시즌은 미국 주식 투자분만 유난히 제가 좀 이쪽을 잘 못해서 그런지 성적이 다소 뭐 SCH도 그렇고 S&P도 그렇고 성적이 다소 저조한 편이며, 상황이 굉장히 부정적인 시기였던 이제 24년도 11월과 12월 시기에 이제 좀 투자를 적극적으로 진행을 했던 이제 국내 리츠 부분도 수익이 괜찮은 시즌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미국 장기 채권과 금 또한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주면서 한국 배당주 섹터와 국내 리츠, 미국 장기 채권과 이제 금까지 해서 전체 자산이 이제 다 성장을 하는 시기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24년도 초반부와 유사하게 투자한 자산들이 전반적으로 계속 상승만 하고 있는 시기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이제 방심을 하지 않고 더 연구를 지속하면서 방어 위주의 포지션과 올해는 약간 금과 장기 채권의 비중에 약간 집중을 더 해서 방어력을 더 높이는 선택을 이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